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힌 대형 백드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소문난 잔치이긴 했었는데요. 과연 먹을 것도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일 동안 묵은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굳이 그들이 문자로서 해촉한 걸 이제 와서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분을 그분들이 저에게 요구를 했고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서로 돌을 던지는 일이 될 것이고 좀 세월이 지나면 얘기합시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수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저를 수족으로 아신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만약에 나에게 기강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난 그 워딩은 그분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수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상당히 그동안 해촉된 이후에 이분이 느꼈던 앙금을 그대로 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주로 어떤 내용이 눈에 띄시던가요? 애당초에는 폭로성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 그 폭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조강특위 위원을 하다가 해촉된 그 본인의 심정 플러스 전반적인 한국당에 대한 평가, 이제 그리고 어떤 약간의 변명,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조강특위 위원을 하게 되었고 인적 천산의 정권을 요구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꿈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전권. 이거와 가진 그 말 뜻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은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국당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보수 정당의 재건에서 나는 어쨌든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겁니다. 나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한국당이 지금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내친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폭로가 나올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운만 남기시더라고요. 나중에 언젠가 말하겠다라고 하는데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오히려 이번에도 폭로를 하긴 했죠. 본인이 조강특위 위원회에 김병준 위원장이 몇 명 인적을 넣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요거를 아마 폭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이 현실 정치와 이 평론 사이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서 적응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많은 알지도 못하는 비대위원이 자기에게 전화를 했고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에서 다 비일비재하죠. 뒤에서 누군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감수도 없이 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무건수행을 해서 언행을 조심했다고 하는데 매일 기사에 전원책 변호사의 그런 돌발 발언,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무건수행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한국당에게 모욕을 한 거죠. 그리고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이미 이 기자회견 자체로 한국당에 침을 뱉고 한국당을 완전히 망신시키고 더 망가진 한국당을 더 망가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정말 그 신념을 가지고 보수 재건에 앞장섰다면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저는 아이가 이렇게 찡찡대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그런 모습밖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폭로할 것 같은 여운을 남기면서 예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폭로는 없었고요. 지금 이게 보면 요새 정부 여당 하는 거 보면 참 다음 선거는 무조건 야당이 이길 것 같은데 야당 들여다보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형국이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비대위 체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이게 항상 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뭐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 경험이 없는 두 분이 아마추어로서 지금 점점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남을 쳐내려다가 지금 김병준 위원장까지요. 입지가 좁아져서 사실상 비대위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한마디로 일축을 하던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빨리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하고 개혁을 해도 우리가 할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실책을 저는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비대위가 앞으로 정상적 기능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스스로의 무능 때문에 당내 갈등만 증폭시키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나가라는 이야기는 제가 비대위원장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 거기 지금 어제 서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비대위 자체 구성을 반대하신 분들이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가라는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분들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비대위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김홍욱 교수님, 이거 김병준 위원장 2월까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그때 종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현실에서 힘의 문제, 그런 동력의 문제는 상당히 종친 부분이나 뭐 진배가 없을 정도의 상황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당내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향후에 당권을 쥐고 나서 이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비박계에도 친박 이 측에도 그런 동력과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정치인 지금 있는 것인가, 서로에 대한 공세가 있고, 특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뭐 비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비대위에서 반대했던 분, 뭐 김민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국정농단 그 집회에 나가서 하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김병준 위원장에게는 새삼스럽게 들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동력은 상당 부분 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큰 틀에 다른 보수 진영과 연대하면서도 그동안의 그런 국정농단의 과거와는 정말 거리를 두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덕성까지 갖춘 그런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그래서 뭐 2월까지 계속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리더십을 확실히 갖춘 리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비대위 체제는 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역시 12월 중순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일단 기본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이어질 텐데 현재 친박계와 비박계가 아주 치열하게 잔류파, 복당파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약 70여 명의 초재선 의원들, 이 의원들의 과연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아직은 서로 간에 꿈틀거리면서 향후에 보수의 재건에 대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김병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 봐서는 비박 진영에서는 상당히 수긍을 하는 태세지만 친박 진영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당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면서 끌고 나가느냐. 김병준 위원장이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찬바람 불고요. 이제 서로 인연 따라 헤쳐모여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라고 본인은 2월을 얘기하셨지만 각 개파들이요. 이 비온 뒤에 식물 우후죽순으로 자라는 것처럼 친박, 비박, 출정실처럼 당권 주자로 불리는 분들이 일제히 힘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2월달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그래도 사실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12월 말쯤 하순경에 정기국회와 또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당대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이 소위 뭐 몸을 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몸을 풀면서 본인들의 어떤 조직을 점검하고 세를 불려나가는 과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흥행에 성공하려면 센 사람끼리 세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출마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되겠느냐.
그건 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런 전당대회까지 지금 보이는 분들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거 물으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숙모제도 있었었는데요. 상당히 적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뭐 네. 밤새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지금은 이제 한국당이 야당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반대한다. 이 명분으로 이제 뭉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가 조금 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말이 매번 바뀌냐 이런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선택은 당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치입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움직임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까지 자신의 새 모임까지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 변호사님? 글쎄, 저는 한국당이 어떤 탄핵이라든지 탄핵파,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 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핵의 여파가 6.13 지방선거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떤 선거에서 참패를 한 것이고 이제 그런 대가가 과연 총선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국민들의 선택에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는 게 반문연대 빅펜트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길게 보고 정치권 한국당에서는 친박 비박 그리고 탄핵과 비탄핵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들고 빨리 이 반문연대 빅텐트를 가지고 좀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총선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갈 길이 먼 한국당 소식 저희가 들어봤습니다.